자, 원래 원칙은 이렇게 대지가 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물이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136조 거기 미관지구 고도지가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가 걸쳐 있는 경우는 건축물만 걸쳐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이 부분에 밑줄 두 줄 펼쳐야 되는데 이걸 대지를 빼버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에? 자,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잠깐만요.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거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외에 해당이 되는데 우선 건축물이 걸쳐요. 원래 대지가 걸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냐면 이 미관지구나 이 고도지구에 걸치게 돼요.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건축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이 미관지구나 이 고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게 되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대지가 빠져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야 이게. 잘 봐봐.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게 되지만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받아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행위제한,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자,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물미고 물대미고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미고 물대미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미고 물미고 하면 틀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어요? 따랐어요. 물미고 물대미고. 물미고 물대미고. 물미고.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쳤다. 물대미고.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물대미고. 미관지구 고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물미고 물대미고. 물미고 물대미고. 물미고 물대미고. 꼭 잡아야 돼요. 물미고 물미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방아지구 갑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동그라미 치고 대지가 걸치는 게 아니죠. 자, 방아지구와 밑줄 그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도 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일행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전부에 대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밑줄 두 줄 펼쳐요. 그 전부에 대하여 이 말은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이 뜻이에요. 가로 열고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돼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방화지구에 걸치죠. 이렇게 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요. 대지는 나와 안 나와 거기? 안 나오지? 대지는 불탈 일 있다 없다? 없다. 방화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방화지구에. 잘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게 되어지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그래요. 대지까지도 해버리면 틀려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땡. 여기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땡. 대지까지 그래요. 여기는 대지 들어가면 안 돼요. 불탈 일 없으니까 방화지구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르세요. 물빵. 좀 세게 갈 겁니다. 물빵. 물빵.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쳤다. 물빵. 하나의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부 다 갑종 방화문 써야 되고 내화 구조로 해줘야 됩니다. 불연제로 처리하고. 자, 다시 한번 가요. 물미고 물대미고. 물빵 이렇게 가야지. 물대빵 해버리면 틀려요. 괜히 했네. 또 헷갈리게 했네. 다시 가요. 물미고 물대미고.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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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 자, 다만 세 번째 줄로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밑줄 그어야죠. 자,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겠죠? 방화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요. 이게 봐요. 이렇게 여기가 방화지구야. 이게 방화지구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전부 다 내화 구조를 해야 돼. 갑정방화문 써주고. 방화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고. 그런데 여기에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다는 얘기야. 방화벽도 이게 50cm 이상 돌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염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까지 방화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 내용이요. 다시 물미고 물댐이고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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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빵 해보면 안 돼. 자, 녹지적 하겠습니다. 원칙 봐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되죠.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원칙 하나의 대지가 33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되면 이 가중평균하자 기타 제한은 일단 넓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각각 가자 이렇게 나온다고. 녹지 보전 차원이지.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그래서 개발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자, 하나의 대지가 동그라미 쳐요. 녹지 지역 밑줄 두 줄 그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에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각 동그라미 쳐요. 각각의 용도 지역 등의 이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각각 갑니다. 각각.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갈 겁니다. 녹지 지역과 녹지 지역이죠.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쳤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각각 가자로 갈 겁니다. 각각 가자. 대녹각으로 갈 겁니다. 따르세요. 대녹각.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쳤다. 각각 가자. 대녹각. 물미고 물댐이고 물빵 대녹각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쳤다. 각각 가자. 자, 밑에 2번 갑니다. 예위 나오죠? 자, 다만 동그라미 쳐요.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물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건축물이야 대지야?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 거도지구 밑줄 두 줄, 방화지구 밑줄 두 줄 걸쳐있는 경우에는 위에 1의 양가로 2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요? 에?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봐요, 그냥. 뭘 또 보고 이해하려고 그래. 사치스럽게. 여기 봐, 그냥. 그래, 이해 안 해도 된다니까. 제 설명 들으라니까.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녹지지역에 뭐가 걸쳐 있냐면 건축물이 걸쳐 있는데 이 건축물이 어디 걸쳐 있냐면 이렇게 걸쳐 있어요.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이 방화지구에 걸쳤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거기에는 그냥 각각 가는 게 아니고 물미고 물댐이고 물빵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야. 건축물이 여기에 걸칠 때야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땅인데 건축물이 걸쳤다는 거야. 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이렇게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 각각 갈 거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대로 간다는 거야. 이대로 물미고 물댐이고 물빵 이렇게. 내용 이해 가요? 따르세요. 물미고 물댐이고 물빵 대녹각 물미고 물댐이고 물빵 대녹각.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올라간 프린트물입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4번 문제부터 볼까요?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풀 수 있는 거고. 4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입니다. 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규모 밑줄 그어놓습니다. 100평 이하가 되어지죠. 이때는 가중평균한 건폐율 용적률 밑줄 그어놓고 적용한다. 맞죠? 자, 2번 갑니다. 자, 위에 1에서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는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 밑줄 그어요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폐율 용적률만 적용. 맞죠? 자, 3번 갑니다. 건축물이 미관죽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미관지고 물미고 물대미고죠. 자, 미관죽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밑줄 두 줄 거예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밑줄 두 줄.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입니다. 물방으로 가죠.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는 방화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대지 빠져야죠. 물방으로 갑니다. 건축물 전부에 관하여 규정을 갖다가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4번이 정답. 자, 5번 갑니다. 하나의 대지가 대녹각이죠. 대지가 동그라미 녹지적 밑줄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녹각이니까 각각 동그라미 쳐야 돼요. 두 번째 줄 맞죠? 예.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의 대지 1000제곱미터는 700제곱미터는 자연녹지지역에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각각 가야 된다. 이거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갑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 및 연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최대 건축 면적, 연면적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이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네. 그냥 그대로 풀어봅시다. 자, 700제곱미터가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죠. 자, 여기 이제 300제곱미터가 준주거죠. 원래 이제 300제곱미터, 녹지적 300제곱미터라고 했어야 더욱더 문제가 좋은데. 자, 아무튼 뭐 이대로 합시다. 처음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 풀어보고. 자, 이거 법령으로 정하는데 이 건폐율은 이게 자연녹지 지역에 이제 상한치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건폐율이 얼마가 되어져요? 20%가 되어지죠? 자연녹지적. 녹지적이다 하면은 뭐 계획관리적만 40%고 나머지 20%다. 자, 여기서 건폐율이 얼마가 되는 준주거지역이 70%가 되죠? 근데 항상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는 상한치를 적용하라는 취지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최대 이런 말이 나와요. 최대 허용들은. 그 말은 상한치들을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줘라 이런 뜻이야. 요 밑으로 집어넣게 되어지면 뭐 온갖 정답이 뭐 엄청나게 많겠죠. 숫자가. 그치?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최대 이 말은. 상한치를 그대로 써주세요. 적용하세요.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에서 건축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 건축면적이 얼마냐?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얼마냐? 이 최대라는 말이 빠지면 문제 틀려요. 이의제기해서 전원 정답 처리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최대라는 말은. 이게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의 20%요. 얼마요? 140이지? 140제곱미터 더하기 300의 70%요. 0.7배니까 210이죠? 210제곱미터. 그러니까 다 합하니까 얼마 되는 거야? 옳지. 350제곱미터가 정답이요. 이게 정답이요. 이렇게 쉬워. 폰 너무 계산이요. 자, 용적률. 법령에서 가고 있는 용적률, 자연녹지적, 생자 개만 100%, 100점 맞고, 나머지는 전부 다 80점 맞았다. 생자 개만. 그래요? 네. 자, 준주거지역에 있어서 500%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얼마냐? 몇 제곱미터냐? 이것의 한 배. 700제곱미터. 요것의 5배. 355. 1500이에요? 1500제곱미터. 합하니까 옳지. 2200제곱미터. 이게 정답. 이렇게 쉬운 것이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문가가 돼야 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나 여기서도 지구단위 계획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 뭐 아는 체도 안 해야지 뭐 이제.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지구단위 계획 파트는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잘 보고 이해하자고. 잘 보고. 어떻게 분위기가 네가 잘 설명해야 내가 이해가지 이런 분위기. 그래 설명 잘 할게. 자 봐요. 지금 뭐를 공부할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구단위 계획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못해.
지구 단위의 계획이요.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계획.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구역이 먼저 나오고 계획이 나오죠? 구역이 뭐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구역이 먼저 계획이 나와 이렇게.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제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계획이 나와.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개발 밀도를 높이는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 놔두고. 자, 이게 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계획이 몇 년 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3년 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안 나오면 이게 없었던 걸 하자. 실효되는 사유야. 그러면 구역이 지정됐다 하는 얘기는 이걸로 써야 되니까, 땅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네가 땅 가지고 있는 네 토지 이용 목적대로 네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뜻이야. 행위 제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안 나오면 3년 내. 옛날에 쓰던 대로 땅 사용해라 이런 뜻이야.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6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지난주 했죠? 입안에서 옳지 결정되어 고시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떻게 지정돼? 입안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나와?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내용 이해가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냐?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 결정해 수립하는 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고 이걸 수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렇게 했잖아. 결정권자가 이걸로 결정된다는 얘기는 결정권자가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겠지? 좀 이해하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래, 이해. 아예 쳐버린다니까 박을. 이해 안 하겠어 하고. 이게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걸로 결정된다고. 그 말은 이게 어떻게 지정되느냐. 이걸로 결정되니까 이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은. 얘기한 말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거고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천안에서는 천안시장이 되는 거야. 대도시, 시장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군수가 위반한 건 당진시장 예산군수가 위반한 건 당진시장 예산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종시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누가 했겠어?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네. 거기에 정부 종합청사 들어오고 여기에 호수공원 조성하고 여기 아파트 단지 각종 학교 이렇게 만들어내자 하고 이렇게 한 게 전부 다 정부에서 나온 거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거야.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내용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도내, 천안시장도 충청남도 도지사가 또 있으니까 도내에 있으니까 시장군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잘 봐.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크게 시장군수는 대도시장, 천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용 여기까지 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내가 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를 쭉 내림차순을 한번 써보겠어. 중앙행정기관장부터.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밖에 없어. 더 없잖아. 수원시도 시장군수요. 도내에 있는, 경기 도내에 있는. 여기에서는 다시 시장을 갖다가 천안시장하고 아산시장하고 나눴을 뿐이지. 합하면 충청남도에 있는 시장군수에 해당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 가줘야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 자, 지구단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라는 말이. 지구단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지구라는 말. 지구단위 또는 지구라는 말은 이 말은 일부를 뜻하는 말이라고. 일부와 똑같아. 지구와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하면 천안시의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정지구, 성성 1지구, 2지구. 지금 성성 1지구, 2지구 지금 환지계획 공람하던데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환지할 거다 하고 뭐 두정지구, 성성 1지구, 2지구 무슨 놈의 무슨 지구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이게 천안시 전부야, 일부야? 일부야. 일부만 이해하면 끝난 거야. 게임은 보자고. 이게 C군이 들 수가 있어. A, C, B군이 들 수도 있다고. 자, C군이 들 수 있다는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C군이 들 수 있어요. 여기에 일부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이렇게 되는 거야. 인천광역시에서 청라지구, 무슨 영종도지구, 무슨 놈의 송도지구, 무슨 검암지구, 검단지구 막 이렇게 돼. 불로지구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일부를 뜻하는 말이야. 전부 다. 일부. 자, 일부를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걸 그걸 갖다가 일부 구역이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걸 갖다가 개발 밀도를 높일 때,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개발하는 거야. 여기에는 관공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여기는 상업용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근린공원 들어오도록 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들어오도록 하지 뭐. 여기는 도서관 부지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쓰임새를 먼저 밝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지이용 계획이라 그래. 이것만 밝히면 되느냐 하는 거야. 이것만 밝히면 다 개발이 돼? 안 되지. 이 용도로 썼으면 상업지역에서는 400평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획지라 그래. 요걸 10층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위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제한업종은 단란주점, 유락시설 이런 거 못 들어오도록 하자. 장의사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도록 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권장업종, 업무시설까지, 오피스텔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건축계획이요. 층수는 10층으로 하고, 건폐율, 용적률 정하고, 건축선 따로 정한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계획이라니까. 자, 결론. 이와 같이 일부 지역단위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일부 지역단위, 지구단위라고 그래. 지구단위라 그러는데 이게 토지이용계획,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라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뭐가 지정이 되냐면 A지구, B지구 이게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잖아. 이거 지정되고 3년 내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땅 가지고 있는 갑은 말이지. 이게 구역으로 딱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버리면 행위 제한에 나선다고. 왜 이렇게 이용해야 돼? 지멋대로 토지 이용 못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해제된다는 얘기는 실효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옛날에 쓰던 땅 그대로 써라 이런 내용.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어떤 구역에서 원룸 지으려고 그러는데 허가 안 나온다 그러면 100% 뭐가 지정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뜻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지구만 이렇게 계획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다 똑같다, 다 틀리다. 다 틀려야지. 사는 사람도 틀리고 건축물의 크기도 틀리고 다 틀리지. 용화지구하고 불당지구 같냐고 지금. 다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서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 용화지구에 맞도록 개발한 거고 여기는 불당지구에 맞도록 개발한 거야. 다 틀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은 다 틀려. 지구별로 들어가는 계획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다 틀리는 거지. 따라서요.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일부 지역 단위에 지구별로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일부 지역 단위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자고. 봐. 140쪽 보자고. 자, 140쪽 보면은 재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의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내모 엮어놓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및 줄거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일부에 대하여, 일부가 키워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이걸 전부로 바꾸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전부로 바꾸면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인데 뭔 놈의 이게 전부로 바꿔. 일부에 대하여, 잘 봐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킨다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이야? 그래. 토지용 계획이라고. 자, 그 다음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한다 밑줄 그어요. 미관이라는 건 건축물의 미관이야, 땅의 미관이야, 건축물의 미관이야. 따라서 건축계획을 얘기하는 말이야. 이 말이라고. 토지용 계획과 건축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지? 이건 생겨난 지문이야. 이거 원래 없었다고. 이게 원래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구계획이라 그래. 일본 놈들은 약자로 쓰기를 좋아하거든. 지구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 지구단위라는 말보다는 지구계획이 더 쉽잖아. 지구구역, 지구계획, A지구, B지구, 성성지구 계획이 들어가는 거, 그걸 지구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일본 놈들은 약자로 많이 써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구 상세계획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부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구별로 들어가는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러는데 이거 봐봐.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땅과 이 건축물에 관한 이와 같은 상세한 계획을 말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국토이용 관리법에 있어서 토지용 파트하고 이 파트하고 건축법에 도시 설계 파트가 있었어요. 우리 건축 전공하신 분들 알 거야.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 알 거예요. 도시 설계 파트가 건축계획에 있었다고. 근데 이 내용이 빠진 거야. 빠져서 어디로 오냐면 국토기법 내에 통폐합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죠. 이게. 그래, 지구단위 계획이. 이게 나눠졌던 거야.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나눠졌던 건데 이제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지구별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지구단위 계획은 요게 국토이용관리법의 이 내용하고 도시설계 파트 건축법의 이 내용이 한꺼번에 아우러져서 하나의 개발密도를 높일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그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고 그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 그 이해 못해도 좋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토지용 계획과 이 건축 계획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말은 새로 생긴 지문이야. 없었던 건데 끝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밑줄 그어요. 자, 잠깐 여기 봐봐. 지구단위 계획도 결론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5번째 내용이라는 얘기야. 이해 가요? 자, 밑에 2번이 중요해. 자, 밑줄 긋습니다. 별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그거 별표 칩니다. 자, 잘 봐요, 이거. 자,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잘 봅니다.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 어떻게 지정된대요? 이걸로 결정된다니까, 도시군 관리가. 이게 어떻게 나온대요? 이걸로 결정된다니까. 다 이 내용이니까. 이해 가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또 이렇게 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요. O에 X요. 에이, 아니라니까. 구역이 지정된다. 계획이 나온다.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니까 이걸 통과한다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해 주시고 밑에 갑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보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 수는 밑줄 긋습니다.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 수는 누구야? 그렇지.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지정권자라고 하면 한 70점밖에 못 줘.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로 결정되니까 이 사람을 얘기한 거야. 결정권자를 얘기한 거라고. 결정권자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 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얘기한 거야. 이게. 잘 보세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또 여기서 잘 봐봐. 제가 지구단위라는 말 자체는 일부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일부를 뜻하는데 왜 여기에 전부가 들어갔느냐 이 말이요. 이의제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얘기 안 하면 넘어가 그냥. 빨리 해봐. 그러면 해봐. 뭘 해? 뭘 해? 뭐 이의제기 뭐? 왜 뭐? 왜 전부냐고? 봐봐. 거기 보면
거기 봐봐. 동그라미 2번 가지고 하나 이해를 해보게.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돼 있잖아. 도시개발구역이 성성 1지구, 2지구 이렇게 지구에 지정되잖아. 여기 봐요. 성성 1지구의 전부, 여기에서 이게 산이 있는데 이것만 제외하고 일부. 여기에서 전부 또는 일부야. 결론적으로 천안시의 일부에 있어서의 전부, 일부의 일부를 뜻하는 말이라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요? 거기에 전부는 천안시 전부가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성성지구의 전부, 성성지구의 일부 이 뜻이란 말이야. 이해 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는 일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못한다. 자, 가요. 그냥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 밑줄 긋고, 용도지구 미관지구다 경관지구다 이렇게 되면 천안시 전부의 지정이 돼, 일부의 지정이 돼. 그래 그런데 들어간단 말이야. 지구단위 구역으로.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밑줄 그어놓고 택지개발지구 밑줄 그어요. 나머지 알 거 없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자, 동그라미 8번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밑줄, 도시자연공원구역 밑줄, 시가워조정구역 밑줄, 공원 밑줄 그어놓고 해제 동그라미 쳐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제한구역부터 시작해서 공원으로 지정되는 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지. 지정돼야 돼, 해제돼야 돼. 그렇지. 이게 풀려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는 얘기는 이게 풀려야 되는 거야. 해제돼야 된다. 이걸 지정된다 해버리면 개발이 묶여버리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근데 잘 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의 용도구역 중에 하나가 빠졌네. 용도구역 중에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빠졌지? 아무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용어는 생각 안 나지만 수산 이런 게 빠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빠진 이유가 봐봐. 수산자원 통영 앞바다에 굴 양식장 위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게 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지. 거기에는 물이야. 물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돼. 땅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머지 안 읽어도 좋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2쪽 하면 양가로 2번 지정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거기 나와요. 양가로 2번 지정해야 하는 경우 별표 딱 치고 이건 무조건 이어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 수는 밑줄 그어놓고 이자가 누구? 그래, 결정권자야.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되는 거니까 계획이 또 나오도록 돼 있고. 다음 각 구역은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한다. 밑줄 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1, 2, 기억, 니은까지 딱 묶어가지고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써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 지정 대상이야.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써놨어요. 별표 쳐놓고, 자, 다만 이렇게 나와요. 자, 다만 있겠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금 두 번째 줄 가세요. 그 지역의 토지이용과 밑줄 그어놓고 과에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 밑줄 그어요.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이 뭐야? 이거예요. 여기 봐. 토지이용과 이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이해 가요? 그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요. 그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정택이 나옵니다. 밑줄 그어요. 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 동그라미 치고 10년이 지난 지역 10년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 갑니다. 유해 1회 각 호종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야죠.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놓고 자, 기억, 니은 묶어요. 기억번도 마찬가지, 니은번도 마찬가지 전부 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번 30만 제곱미터 이상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집어넣었어요. 니은번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밑줄 그어놔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 그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구역으로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의무적 지정하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제가 어떻게 잡아갔으냐면 이거 무조건 이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이으면 안 돼.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잡아갔냐면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태기는 이렇게 잡아갔어요. 자,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잘 보세요. 사업 끝나고 30년이 됐어요. 10년이 경과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말할 수 있지. 에이, 사업 끝나고 50년이 됐어. 10년이 경과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있지. 10년이 지나면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서부터 리모델링 서서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30살 먹고 나서는 이렇게 잡아갔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있어서의 시고해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해제입니다. 해제되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자,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 말고 이렇게 되어지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있어서의 녹지지역이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태기는 30살 먹고 쉬고 해. 30살 먹고 놀지는 말고 놀주상고.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줘야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이렇게 개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오늘 문제가 풀려요. 그 문제가 설명 잘 드려야 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관계법률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성성 이주구역 환지 방식으로 막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성성지구 환지 방식과 뭐가 다른데? 그게 오늘 의문점이 풀려요. 잘 들어주셔야 돼. 그래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지니까. 그게 오늘 풀립니다. 4교시째 풀릴 겁니다. 잘 듣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겠습니다. 142쪽에 밑에 02번 나오죠. 02번에 보면 도시적 외의지역을 이렇게 나와요. 네. 도시적 외의지역 네모 엮어 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밑줄 거예요. 도시적 외의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밑줄 그었어요. 네. 자, 오른쪽에 갑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네모 엮어 놓고 개두마리 대체로 갈 겁니다. 자, 밑에 양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 나와요. 묶어놓고 개자에 또 동그라미 칩니다. 개두마리 대체로 갈 겁니다. 144쪽 양가로 3번 갑니다. 양가로 3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전을 대체하는 지역 나오죠. 쭉 밑줄 그어놓고 대체하는 지역 네모였고요. 개두마리 대체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잠깐 여기 봐주셔야 돼. 잠깐 여기 봐야 돼요. 도시적 외의지역입니다. 자, 도시적 외의지역 시골이죠. 도시적 외의지역이니까 주상공록 제외하고입니다. 주상공록 제외하고요. 자,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다.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다. 어디에 되느냐? 개두마리 대체입니다. 개두마리 대체요.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안성병이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버릴까요? 안 되지. 뭔가 있겠지. 개두마리 대체. 따라서요. 개두마리 대체. 개두마리 대체. 따라서 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 계획관리 지역에야만 저렇게 개발이 가능해.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개발지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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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모르지만 대체지역. 세 군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요. 개두마리 대체. 계획관리지역. 개발지능지구. 대체지역. 개두마리 대체. 우리 도시적 외유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저렇게 개발밀도 높이려고 그래요. 어디에 지정된다? 개두마리 대체. 개는 뭐고? 계획관리지역, 개발지능지구, 대체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이제 이해시킬 거니까. 지역이죠? 용도 지역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다른 생각 하지 마요.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용도 지구죠? 개발지능지구, 개발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주거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떠올라야 돼. 이건 용도지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건 용도지역이죠? 이거 용도지구죠? 네. 자, 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구니까. 개발지능지구는 도시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구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하는데 또 이해가 안 간다. 용도지역은 중복지역 안 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역이 가능하죠. 이거는 지역이고 이건 지구라니까 지금 성격이 다르다니까. 성격이 다르다니까 지금 보니까. 이건 중복지역 안 되고 이건 중복지역 하죠. 따라서 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구라니까? 용도지구는 들어갈 수 있잖아. 중복지역이 가능하니까. 자, 됐어. 이것과 이건 차이는 좀 알 거야. 그러면 이것 보겠습니다. 대체하는 지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대체하는 지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4쪽 한번 보겠어요. 양가로 3번 들어가겠습니다. 144쪽 양가로 3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지역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법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이렇게 나오죠. 대체하는 지역 다시 한번 네모할까요? 끝에. 자, 제 설명 잘 들어요. 제 설명 잘 들어요. 자, 우리 여기가 이제 광덕산인데 이거 보니까 자연경관이 빼어나. 자, 그래서 자연경관이 빼어나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관리지역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을 한번 해보죠. 광덕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경관이 빼어나서 여기에서는 이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자연 경관지구가 딱 지정을 한번 해봤어요. 경관지구로 딱 지정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했어요. 잘 보세요.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광덕산 근처를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했어요. 빼어난 자연 경관 보존을 위해서, 보호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은 용도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고, 자, 혹시 이런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규모라든지 또는 배치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 등이 쭉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도, 규모, 배치, 자연 경관적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뭘로 하는 거야? 뭘로 했어? 이런 것들을 뭘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돼. 뭘로? 뭘로 해요? 지구단위는 배운 적이 없네, 지금. 오늘 공부했는데. 뭘로 해? 이 건축행위 제한을 뭘로 하는 거야? 자연경관지구에서.
오늘 공부했어. 내가 안 한 걸 질문하면 자연 경관지구에서 그래 다시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그래 조례로 가는 거야. 조례로. 고궁 계진만 제외하고 용도 지구에서는 무조건 조례로 가는 거야. 조례. 조례로 한다 그랬어요. 원칙 조례입니다. 에? 그랬어요. 용도 지구는. 근데 이 용도 지구가 폐지된다는 얘기야. 이게 폐지된다는 얘기는 조례로 이걸 행위 제한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뭘로 이 행위 제한을 할 거냐 하는 거야. 이 행위 제한을. 뭘로 할 거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저런 내용이 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야. 이따 보자고. 쉬었다가 이따가. 그 말 이해 가요? 시원하게 대답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폐지돼 버리잖아. 이게 폐지되면 이걸 뭘로 정할 거냐. 이거 조례로 했는데 천안시 조례로 다 했다고 지금 이게 광덕산 거기다가 한꺼번에 마음대로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이게 숙박시설도 들어와요. 그거 못 들어오잖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자를 정부한다는 게 아니고 천안시 조례를 그거 못 들어오도록 했다니까. 전부 다 자연경관지구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구 이거 폐지되잖아. 그럼 뭘로 이거 할 거냐 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그런데 지정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자 이게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140쪽, 144쪽, 145쪽 나와. 밑에 거기에 가기 전에 143쪽 다시 계획관리적부터 갈 거야. 처음부터. 예, 요거 지우지 마세요. 예, 놓아두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